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트입니다. 2월 1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금리 많이 내리네요. 어제 코펙스 금리 많이 내렸어요. 거래량 늘어나네요. 금매 소진되네요. 근데 가격은 왜 급반등하지 않을까요? 코펙스 금리 나왔어요. 2달 연속 내렸어요. 한창 때 가장 높을 때 대출의 기준이 되는 거죠. 4.34. 신규 취급의 기준으로 4.34이던 것이 4.29를 거쳐서 3.82까지 떨어졌어요. 요거 다음에 금리 적용받는 시점 되면은 또 금리 내려갈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내리는 것만 보고 있으면 정말 다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코펙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신규 취급의 기준. 흔히 우리는 요걸 가장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금리 많이 내리네 요렇게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출 받을 때 뭐 신잔액 기준이라든지 잔액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대출을 바꿔내요. 제가 지난번에 글을 보고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대출을 한 5억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잔액 기준으로 1.6% 플러스 가상금리 1% 정도에서 다른 사람은 4%, 5%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받고 있던 시점에 거의 5%에 육박하는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던 시점에 자기는 대출 금리가 2.5%밖에 안 된다고 야 아무 문제 없어. 대출도 능력이야.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이 시점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 신잔액 기준의 대출 금리 아주 단기간에 1.5%이던 것이 지금 여기 가장 최근에는 3.02%까지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물론 대출금리 전체가 2배가 올랐던 거 아니죠. 가창금리가 일부 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도 신잔액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도 순식간에 대출금리가 4%, 4%그 이상으로 올라서 버렸다는 거죠. 언론에서는 금리가 떨어진다,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금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빚내서 집 산 사람이 부담이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은행이 어떤 종자들입니까? 맞죠? 가장 최근에도 봐도 퇴직금도 많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은행이잖아요. 앞으로는 앓는 소리하고 정책에 호응하는 척하지만 뒤로 어디론가는 남겨먹고 있다라는 부분. 이 상승률 보시면요. 월별로 거의 10%씩 야 이거 뭐 주가 상승하는 것 마냥 엄청난 작전주 상승하는 것 마냥 엄청나게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더라. 지금 신규로 특례보금자리는 40조 싸게 내주지만 이 거의 4천조에 육박한 실질적인 이 금리 그렇게 많이 내렸다는 체감은 들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갱신되고 있는 사람들 금리가 올라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 받은 사람들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분양권 매도 물량 빠뜨렸는데요. 지난주 조사 결과 4,137건, 하루에 20건 정도씩 거래가 그렇게 꾸준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매도 물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 3월달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전매 제한 풀리는 곳들 많이 있어요. 분양권 매도 물량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은 미니멈 1,300, 맥시멈 1,600 정도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1,600개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오늘 제법 큰 폭으로 감소. 요즘 목요일 분위기가 이래요. 31,512건. 연초 대비 살짝 많은 정도 수준. 내일 되면 또 늘어나고 또 분위기는 이렇게 가는데 차츰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 듯한 느낌. 전세 물량도 연초 대비 100건 많은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고 있다. 근데 이걸 바닥을 기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나요? 천정을 기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나요? 지금 거의 천정을 기고 있어요.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요. 거래량이 엄청 많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 많은 것이 어디에 쏠렸느냐? 2억대, 3억대 여기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쏠려 있어요. 그 말인즉슨 누군가는 특례라든지 디딤돌이라든지 야 또 오를 것 같다. 누군가는 그 물건들을 사서 입주를 한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세는 누가 살아줍니까? 전세는 누가 살아줍니까? 자 그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분양권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어서 신축으로 들어간다. 팔았다? 이게 선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듯한 모양새. 월세 물량이 가장 크게 늘어나 있는 모양새입니다. 비율로 따져봤을 때 전체 임대 물량도 연초 대비 3% 정도 늘어나 있는 모습. 물량이 많이 늘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3월달 본격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아마도 그때 신호가 오지 않을까. 자, 미니멈 1300, 맥시멈 1600 정도의 흐름으로 보는데요. 야, 지금 327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1600건이나 되겠어? 무슨 1600건이나 되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직거래 비율은 1월달, 2월달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 20% 정도 되었을 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0%대 직거래 비율 굉장히 낮은 상태 맞습니다. 300건밖에 안 되는 게 어떻게 1200건 거래가 되냐고 봤을 때, 자, 300건이죠. 자, 옆으로 가봅니다. 165건, 140건, 뭐,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그 흐름, 1600건까지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일평균 거래량이 39건입니다. 적을 때는 뭐, 25건 정도 수준이던 것이 이렇게 되니까, 1600건에는 살짝 못 미칠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그 맥시멈은 그 정도로 보고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떨어진다고 했지, 거래량 늘어난다고 했지, 금매 다 소진됐다고 했지. 근데 가격도 하락률을 보면은 매 한 가지예요. 두산 이브도 제네스 68평형 가격 20% 이상 빠졌는데요. 18억 9,500. 자, 요런 숫자들 나오면 조금 의미가 있다고 했죠. 매수자 우위의 모습 여전해 보이죠. 월드마크 60평 가격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떨어져서 12억. 층수도 더 좋아졌어요. 가격은 더 많이 떨어졌는데 층수는 더 좋아졌어요. 만촌 3점 그린코 에듀파크 9억. 요거 하나 나오면 사람들도 야단 법석 떨 거예요. 2월 1일자 거래고요. 한 건이 더 있는데 1월 30일자 거래는 층수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해요. 5층과 18층. 이 고층과 저층의 차이 뭐 1억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9억짜리도 있고 8억짜리도 있고 이랬는데 요거 한 건 나오면 또 난리 납니다. 바닥 찍었다. 뭐 이런 분위기 또 조성하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범어 센트럴 프리지오 8억 3,500 고점 대비로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나요? 뭐 많이 떨어졌죠. 4일은 4, 4, 32만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네요. 그래도 이 9억이라고 난리치고 하지만 고점 대비 떨어진 가격은 무시 못할 정도로 많더라. 대봉동 센트럴 팰리스 67평형 35% 정도 떨어졌어요. 층수는 2층짜리가 12억이었던 것이 25층짜리가 8억이다. 이것도 많이 떨어졌네요. 자, 범어 엘리넷들 21년식 아파트 이제 2년 채웠나요? 여기 입주 시점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도 입주 시점은 채우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래 거래가 띄엄띄엄 나오고 있는 범어 엘리넷들의 모습이었고요. 월성 푸르지오 48평형 가격 5억 9천 30% 이상 떨어졌죠. 계룡 리슈빌 47평형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대형 평형 있잖아요. 대형 평형 근래 제법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47평, 48평 살던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 9평으로 간다. 신축 9평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거 한 10년 지났지만 그래도 이 대형 평형이 유지비는 좀 더 들겠지만 좀 더 쾌적하지 않나 이런 생각. 막상 48평에 살다가 이 9평으로 가는 삶은 그렇게 쾌적하지는 못하거든요. 캐슬 골드파크 4단지 5억도 무너진 거래 근래 계속 나오고 있네요. 고점 대비 40% 정도 떨어진 모습. 대신 센트럴 자이 30% 정도 떨어져서 4억 4,700. 여기도 근래 거래가 이름 있는 아파트들 거래되는 아파트들만 계속 거래되죠. 요것 좀 가격 많이 떨어졌죠. 수목은 제일풍경채 39평형 4억 1천 평당 1,000만원 수준이죠. 평당 1,000만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한창 때는 7억이었어요. 그러면 7억이 실거래가 찍혔으면은 호가는 거의 8억이 나왔다고 보면 맞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평당 2천만원 간다고 했는 아파트가 평당 1,000만원이 되었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죠.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모습. 월성 월드 메리디앙 이때 월성동에도 학교 뭐 소식들 계속 들려오곤 하지만 그래서 매물이 다 소진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디서 금매가 또 나오는지 자꾸 나와요. 입주 물량 많은 거 정말 무시 못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했고요. 4억 못 지켜냈고요. 수목원 서안이 다음 요거 40평형 가격이 3억 7천. 이 평당 1,000만원 안 하죠. 요거 어딘가요? 수목원 서안이 다음. 네. 6억 3천까지 갔었는데 거의 반토막 느낌이죠. 반토막 느낌. 센트럴파크 대연 가격 15% 정도 떨어지는 모습. 요건 별로 안 떨어졌어요. 수성태양 아너스 9평의 가격이 40% 정도 떨어져서 3억 5천. 그게 범어동인데. 범어동도 좀 차이가 있긴 해요. 복현푸르지오 가격 32평이 3억 5천. 1,000만원 조금 넘어가네. 평당 1,000만원. 근데 이 집 짓는 사람도 집을 지어도 거의 평당 800만원 정도 드나요?
700만원, 800만원? 요즘에 집 지으려고 알아보시는 분 계시나요? 센트럴파크 대연, 요건 약간 조금 떨어진 거 제외하고 지나갈게요. 월성동 코롱할지도 근래는 3억 초반대, 3억 초중반대 거래가 계속 이뤄지는 것 같고요. 복현 푸르지오 10년차가 안 되는 아파트도 가격 평당 1000만원. 복현동이면 거의 뭐 시내권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진천 AK 그랑플리스 평당 1000만원 안 되는 모습. 조금 외곽에 복무동 3억 1500. 그리고 대구 시장님이 또 어제 폭탄 발언을 했죠. 엑스코선이 야 이거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이기적인 모습 있잖아요. 전부 다 내 집 앞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엑스코선? 야 엑스코선을 안 지나는 엑스코선이 어디 있냐? 다시 검토해봐. 야, 대구시청사 좀 밀어봐. 그거하고 마찬가지. 거의 폭탄급의 발언이 이뤄지기도 했었습니다. 야 확정되고 다 지어지고 나면 그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가 좀 살짝 지나가고요. 근데 막 던지는 현상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이 3억대 미만의 아파트, 3억 미만으로 거래되는 아파트, 한창 때는 4억, 5억, 6억 갔었던 아파트.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오늘 월성 레미안 거래 가격이 2억 8,500이에요. 2억 8,500. 평당 1000만원 안 하는 이런 수준. 이거 정말 2015년 가격인가요? 2015년 가격 정도 되지 싶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아파트가 연식이 덜 되기는 했었네요. 그 준신축이라고 불릴 정도? 지금은, 한 15년 이상 지나버렸고, 그때는 뭐 7, 8년 정도 되는 세월, 뭐 그런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이 가격대가 한 방에 던지는 게 1억 3천, 1억 5천, 1억 8천, 1억 5천, 1억 1천, 월배 2평형짜리 25평형은 4억 7천까지 갔던 것이 2억 떨어져서 2억 7천, 한 방에 2억씩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좀 심리적인 충격이 제일 아마 클 거예요. 왜? 4억 5억 갔으면은 내가 요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신축 아파트 분양받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금 계획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딱 올랐을 때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거 조금만 더 오르면 이거 딱 팔고 가면 빚을 한 개도 안 내고 신축으로 완벽하게 갈아탈 수 있는 이런 찬스였는데 얘 갑자기 1억 2억씩 떨어지면서 갑자기 자금 운용하는 부분에 굉장히 차질이 생기더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아마 집은 새 걸로 바뀌었는데 없었던 빚이 막 더 늘어나고 이 삶이 고달파지고 돈도 쓸 것이 점점 없어지고 갑자기 뭔가 인생이 확 꼬인 듯한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할 듯해요. 제가 가장 큰 이 하락의 피해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갈아타기. 예, 그 부분이라고. 아마 가격이 올라가던 무렵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계층도 그 계층. 떨어질 때도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계층이 그 계층. 이 보면은 3, 4억 했던 아파트 1억씩 떨어지는 게 예사입니다. 거의 30%, 40% 떨어지는 거래가 요 가격대는 생각보다 비교적 덜 나갔었거든요. 아주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진다. 40% 떨어진 아파트 나왔을 때 비싼 많이 급격하게 올랐던 아파트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분위기는 거래량이 많아지고 뭐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좀 덜 올랐던 아파트들도 많이 빠지는 것이 지금의 모습. 네, 이 부분 가격 낮은 부분을 제가 좀 덜 짚어드리다 보니까 저는 요 가격 흐름은 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흐름도 요 정도 가격대에 머물러 그전에는 한 4억 정도 하고 이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기가 좀 그랬었는데 뭐 2억대 중반까지도 가격이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요쪽 가격대의 실수요자들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건당 거래대금은 다시 떨어지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은 아직까지 빙하기를 해소하기는 좀 어렵다. 3억 미만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요런 차트에서 요런 변화들이 나타났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관심을 가지고 그 가격대 아파트들을 한번 좀 찾아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알려드렸고요. 6억 이상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슬금슬금 올라가긴 해요. 대형 평형들 거래가 늘어나면서 슬금슬금 올라가긴 합니다. 분양권 거래량 25건. 아까 매물 보셨죠? 대구 4,000건 넘어요. 제가 분양권 매물만 한 3년째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조사를 안 해줘서 제가 한 3년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분양권 매물이 4,000건을 넘어갔던 것은 지금 역대 최고치예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비치거래 비율은 27%. 이것도 비율이 좀 낮아졌죠. 매매도 그렇고 분양권도 그랬고 중개거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 구평의 가격 가장 잘 나간다고 말할 만한 곳 이거 어떤 데는 아파트 보니까 뭐 분양가가 거의 8억 가까이 했다고 것도 있더라고요. 중동에 마피가 1.8억 마피 1.8억 물건을 봤어요. 와 근데
가격이 얼마예요? 6억이에요. 웬만한 곳의 가격과 거의 비슷해요. 야, 분양 해먹은 놈만 잘해먹었네. 요런 느낌입니다. 나머지 좀 이름 있을 만한 곳 잘 나간다고 불렸던 것 같이 한 7, 8억 했던 곳이 5억대 중반 정도 유지하는 수준. 그리고 청라 헬스자이 말 많은데요. 뭐 학군이나 이런 거 학군 한번 찾아보세요. 제 아파트 가치가 이렇게 저평가되면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를 때도 문가 호재, 시내라는 호재, 지하철 여기 몇 개 가깝고 이런 호재를 가지고 올랐다면 떨어질 때는 분명히 뭔가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가격들 웬만하면 5억 미치다. 6억, 7억 같은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5억 미치라는 부분, 그리고 타입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신암동 얘는 왜 일어나요? 동대구 해머로 스퀘어 웨스트 84제곱미터가 3억 7천? 1층이지만 최신축이 3억 7천? 전세 거래량 79건. 이 전세 거래량이 이게 안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늘어나고 있어요. 일부 조금 늘어나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 피크거든요. 피크. 연중 가장 피크인 시점이거든요. 아직도 고점 대비 돌려줘야 될 돈들이 여전히 많더라. 이게 터지면 진짜 찐으로 터진다고 했죠. 제가 요즘 말씀 좀 덜 드렸었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아파트 거래량이 많아져서 앞부분에서 제가 매매 가격 설명이 조금 영상에서 길어져서 전세 가격을 요즘 좀 설명을 좀 덜 해드리는데,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은 여전히 흐름 똑같고 이런 느낌이에요. 전세 가격이 뚝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이게 금리라고 해볼게요. 근데 전세 떨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느렸어요. 근데 금리가 일부 반등을 했는데 전세는 여전히 그냥 요 하락하는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 물론 일부 반등하는 아파트의 느낌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것이 전세 가격이 다시 치고 올라가느냐? 그런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격대 물건들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도 빠르게 지나가고, 전세 월세 비중도 아직까지 큰 변화 없고요.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3억 미만 비중이 확연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 흐름 보입니다. 4억 이상 비중 낮아졌고요. 월세 거래량 61건. 임대차 시장의 거래량이 많지가 않다라는 부분. 네, 전체 임대차 시장 거래량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매매 거래량 이런 거 보시면은 벌써 이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이번 1월 달에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벌써 치고 올라갔어요. 거래량이. 이것도 뭔가 좀 지금 임대 거래량은 좀 시원찮다 이런 느낌. 네, 시청 감사합니다.